한 달에 수억을 벌어들이던 장례식장 사장이 있었습니다. 직원만 20명이 넘었고 주차장은 늘 만차였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전기세 내기도 빠듯하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죽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례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이미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고 수도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장례식장 하나만 차려놓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죠. 부고 소식만 들리면 회사 동료, 친척, 동창, 이웃까지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었고 빈소는 항상 북적였습니다. 그때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빈소 대여료는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았어요. 진짜 돈이 되는 건 음식이었죠.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 안주 한 접시에 5만 원씩 받았는데 조문객이 하루에 100명만 와도 음식값으로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의, 관, 제단 장식 같은 장례용품에는 몇 배의 마진이 붙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스템 뒤에 숨겨진 카르텔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직원, 상조회사 직원, 장례식장 업주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환자가 사망하면 영안실 직원이 특정 장례식장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십만 원씩 챙겼죠. 유족들은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따져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가지를 써도 조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됐으니 큰 불만도 없었고요. 장례식장 업주는 돈을 벌고 유족은 체면을 차리고 조문객은 의리를 지켰다고 느꼈죠. 완벽한 생태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조문객 숫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100명이 90명이 되고 90명이 80명이 됐죠. 장례식장 업주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됐어요. 조문객은 계속 줄어서 어느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업주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매출은 급감하는데 건물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냉동고 유지비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화장하는데 민간 장례식장은 관여할 기회조차 없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10년 전엔 한 달에 한두 건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씩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충격적인 건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7, 80대 어르신만 아니라 40, 50대도 많아요. 이 공무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해줬는데 50대 초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는데 한 달 넘게 발견이 안 됐어요. 옆집 사람들도 그분이 사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뒤져보니 명함이 나왔는데 대기업 과장이셨더라고요. 회사에 연락하니 한 달 전에 퇴사했다고 했고 비상 연락망은 공백이었습니다. 가족 연락처가 아예 없었던 거죠. 경제적 여건도 장례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과거에는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쓰는 게 당연했어요. 조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니까 부담도 덜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의금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가는 올랐고 주머니 사정은 나빠졌으니 장례에 큰돈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바로 화장하는 간소한 장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장례식장 업주 입장에서는 2천만 원짜리 매출이 통째로 사라지는 악몽이죠. 이렇게 무너져가는 장례 산업인데 신기하게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가봤는데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까지 흘러나왔죠.
직원들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공손하게 인사했고 빈소마다 고급 화환이 즐비했습니다. 이곳 장례 비용은 기본이 5천만 원을 넘어가는데도 예약이 밀려서 한 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고 해요.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어요. 빈소에는 조화 몇 송이만 놓여 있었고 상주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냉동고 전기세를 못 내서 전원을 끄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례에도 명확한 계급이 생겨난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더 화려하게 떠나고 없는 사람은 초라하게 사라집니다. 명품 장례식장이라 불리는 곳들의 비결은 철저한 차별화였습니다. 전담 장례 지도사가 유족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주고 심지어 조문객 주차까지 대행해주는 곳도 있어요. 음식도 유명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든 요리가 나오는데 육개장 대신 소고기 스테이크, 전 대신 랍스터 요리가 나오죠. 한 끼에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도 조문객들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역시 다르네 하면서요. 어떤 곳은 영상 제작팀이 따로 있어서 고인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장례식장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인천의 한 중소형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건물 외관부터 낡아서 페인트는 벗겨지고 간판은 녹슬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냉방도 제대로 안 됐죠. 이곳 사장은 10년 넘게 장례식장을 운영해왔는데 예전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고 해요. 지금은 한 달에 빈소 2-3개 나가면 잘 되는 거고 그것도 대부분 직장 화장 코스라서 대여료 2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상조 회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과거에는 망해가는 장례식장을 상조 회사들이 인수해서 전국 거점을 늘렸는데 요즘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인수를 거부합니다. 한 대형 상조 회사 임원이 익명으로 말해줬는데요. 직영으로 운영하던 곳들도 정리하는 판에 새로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차라리 화장이나 납골당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거죠. 결국 중소형 장례식장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팔 수도 없고 계속 운영하자니 적자만 쌓이고요. 수원의 한 폐업 장례식장을 찾아가 봤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관, 수의, 제단 장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더군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운영되던 곳이에요. 주변 상인들은 저 건물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손님들이 꺼린다는 거죠. 건물주도 연락이 안 되고 세입자는 야반도주했는데 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고 해요. 이런 유령 장례식장이 전국에 수십 곳이 넘습니다. 조문 문화 자체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조의금만 보내고 끝냅니다. 굳이 시간 내서 장례식장까지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30대 직장인 한 명이 솔직하게 말해줬는데요. 조문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돈만 보내는 게 서로 편한 것 같다는 거죠. 상주도 어색한 사람 상대하느라 힘드실 테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불편해하고 죽음과 마주하는 게 두렵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한 장례식장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0년 전만 해도 빈소당 평균 150명이 다녀갔는데 지금은 3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심지어 조문객이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과거엔 3남매, 4남매가 기본이어서 조문객도 많았죠. 첫째 직장 동료, 둘째 친구들, 셋째 이웃들까지 다 왔으니까요. 지금은 외동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문객이라고 해봐야 본인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예요. 게다가 요즘은 직장 동료들도 잘 안 옵니다. 예전엔 부서 전체가 단체로 다녀왔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각자 판단하거든요. 재택근무가 늘면서 동료와의 유대감 자체가 약해진 것도 영향이 큽니다. IT 기업에 다니는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회사가 거의 재택이라 동료 얼굴도 몇 달에 한 번 보는데 그 사람 부모님 장례에 가야 하냐는 거예요.
회사 동료일 뿐이지 친구는 아니니까 의리를 느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 이상이 친하지 않은 사람, 장례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어요. 디지털 추모 문화도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고인의 추모 페이지를 SNS에 만들어서 조의를 남기고 사진을 올리고 추억을 공유하죠. 직접 장례식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 유족을 직접 위로하지 않는 게 과연 진정한 애도일까 하는 의문도 드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상주조차 없는 빈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인이 80대면 자녀는 60대 전후겠죠. 문제는 그 자녀가 없는 경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들,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조카나 먼 친척이 형식적으로 앉아있거나 아예 상주 없이 장례가 치러지기도 해요. 인천의 한 요양원 원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줬는데 한 달에 두세 분씩 돌아가시는데 가족이 오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한테 연락하면 바쁘다고 못 오겠다고 하고 심지어 그냥 처리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처리라니 고인이 물건도 아닌데 말이죠. 어떤 할머니는 평생 자식 교육시킨다고 고생하셨대요. 세 자녀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멀다고 일이 있다고요. 결국 요양원 직원들이 마지막을 지켜드렸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새로운 형태의 장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목장, 해양장 같은 자연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묘지를 쓰지 않고 나무 밑에 뿌리거나 바다에 산골하는 거죠. 납골 땅도 인기인데 관리가 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니까요. 경기도의 한 수목장님을 찾아갔더니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분들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묘지 관리 같은 거 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애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죽음을 처리해야 할 일로만 생각하고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심리상담사 한 분을 만났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대로 슬퍼할 시간을 안 가진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틀 만에 회사 출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귀고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의례가 필요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 과정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죽음이 마치 택배 배송처럼 처리되고 있다는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매주 모이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웰다잉 준비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참여자들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어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방식으로 떠날지까지 상세하게 적어두죠.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음을 준비한다니 말이죠.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자녀들한테 짐 되기 싫고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고 싶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작성한 엔딩 노트를 보여줬는데 A4 용지 10장 분량이었습니다. 장례 방식부터 유품 처리, 연락할 사람 명단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녀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였는데 장례식은 하루만 하고 조문객 받지 말고 너희들끼리 조용히 보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부산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태도였어요. 두려워하기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70대 후반의 말기 암 환자분이 평온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자녀들한테도 얘기했고 유언장도 써뒀고 장례는 간단하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빈소도 필요 없고 바로 화장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사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한국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하는데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다 보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외국에선 학교에서부터 죽음 교육을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하고 자녀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보낼 수 있죠. 반면 준비 없이 맞이한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2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가 말해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유족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라고 해요. 형제 자매가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어떤 관을 쓸지, 어디에 모실지, 심지어 비용 분담 문제로도 다툰다고 합니다. 고인이 미리 정해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엔딩 노트를 작성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사전 장례 계약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상조회사를 많이 찾는다고 해요. 40, 50대도 많은데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하고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는 거죠. 물론 장례 방식을 바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말해줬는데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대부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계속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장례 산업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려한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애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한 가족은 할머니 장례를 바닷가에서 치렀습니다. 빈소도 없고 조문객도 받지 않았어요. 가족 7명만 모여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고 추억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었죠. 손녀딸이 말했는데 장례식장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고 해요. 우리끼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형식적인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정작 할머니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보다 100배 나왔다는 거죠. 이런 장례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을 소비하지 않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례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화려한 빈소와 수많은 화환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몇 명만 모여 조용히 추억을 나누는 자리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이 정답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죽음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문 문화도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죽음을 존중하고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이요. 그게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